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오늘은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랑과 책임, 그리고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가 갑자기 맞부딪힐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담아둔 채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제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마흔즈음의 아내이자 엄마.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는 일상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대학 시절 풋풋한 봄바람이 불던 동아리방이었습니다. 무뚝뚝한 듯 보였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제게 늘 향해 있었죠. 말수는 적었지만 제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벚꽃 흩날리는 캠퍼스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자 그의 눈빛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학을 떠나야만 한다는 그의 결정을 저는 눈물 속에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진 지 한 달 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현실이었죠.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아무도 모르는 낯선 지방으로 내려가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매일 밤 아기를 안고 울었지만 제 품에 안긴 작은 아이의 따스한 숨결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저는 막막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삶에 지금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모르는 채였습니다. 저는 제 삶의 전부가 된 아이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온전히 감싸 안아주었죠. 그는 성실하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아이를 친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품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안식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과거는 모두 묻어두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평범함 속에 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회사에서 가족 행사 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가득한 운동장에서 저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한 사람. 믿을 수 없게도 그는 제가 잊었다고 믿었던 첫사랑, 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제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인사드려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은 거센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남편 옆에서 제 아이 곁에서 그와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한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걷잡을 수 없이 충돌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영원히 묻어둔 채 살아야 할까? 행사가 끝나고 며칠 뒤 거의 울리지 않는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아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숨을 고르는 순간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예요. 오랜만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음성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단호함 대신 조심스럽고 차분한 어투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따로 뵙고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저 제 마음의 빚을 덜고 싶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결국 한 번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용히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도심의 한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은 서로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습니다. 떠나야만 했고 또 돌아올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제겐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저는 제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제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압니다. 억지로 붙잡을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제겐 큰 의미입니다. 언젠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갑니다.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텨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서 함께 있던 그 아이 참 밝더군요. 당신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담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제 모든 삶의 이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은 또다시 우리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애써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는 하루 있었던 일을 떠들어대고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소소한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오늘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 체육대회에서 당신이 참 인상 깊으셨대. 남편은 장난스레 제 얼굴을 흘끗 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당신 대표님이랑 예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어? 눈빛이 묘하던데. 우리 아들 보면서도 엄마 닮았다고 하시더라고. 하.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숟가락이 덜그럭 떨어질 뻔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냥 예의상하신 말씀일 거예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밥을 뜨며 아이의 이야기에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그 가벼운 농담이 내겐 천둥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너스레 뒤에서 저는 숨죽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 혈액형이 RH-형이라 혈액이 급히 필요합니다. 남편은 곧장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당장 피를 뽑으세요. 그러나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RH+형입니다. 수혈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RH-형 혈액이 아니면 위험합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비밀. 하지만 지금 아이를 살리려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낮고 익숙한 목소리.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아이가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내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버텨주십시오. 형광등이 희게 번들거리는 복도에서 남편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시선은 자꾸만 수술실 위 붉은 불빛과 헌혈실 쪽을 오갔습니다. 대표가 소매를 걷고 누워있는 모습을 힐끗 확인했을 때 남편의 목젖이 미세하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 4개만 들린 것 같았죠.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빚을 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끝은 정중했지만 끄트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대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별 말씀을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남편의 눈동자가 찰나의 주름을 그렸습니다. 시간이 중요했다 그 말이 남편의 귀에 오래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고개를 돌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혈액형 환자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셨죠? 네, RH-형으로 교차시험까지 일치했습니다. 간호사가 답하는 동안 남편은 왼손 엄지로 결혼반지를 쓸어내리는 버릇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나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정은 평온을 가장했지만 광대 및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2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남편의 습관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문장이 남아있을 때 자주 그랬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음 사이로 남편은 조심스레 대표를 한 번 더 향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아셨습니까? 회사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대표는 아주 짧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길게 설명드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시선이 한 번 스쳐 내게 왔다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다시 간호사로 향했습니다. 수술은 얼마나 걸릴까요? 상황을 봐야 합니다.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도움이라는 단어에서 남편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작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남편은 복도 끝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폭이 반 박자씩 느려졌다 빨라졌다 했고 어깨선이 약간 기울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자판기 앞 남편은 캔커피 버튼을 2번 눌렀습니다. 하나는 내게 하나는 자신에게. 캔을 건네줄 때 그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분간 버텨야지. 우리 같이.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었지만 절반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동의서 추가 서명을 요청하러 왔을 때 남편은 서류를 받으며 정중하게 그러나 정확히 물었습니다. 기록상 보호자 외 헌혈자 정보는 환자 차트에 남습니까? 환자 퇴원 후에도 열람 가능한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어 선택은 이례적으로 절도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절차를 설명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 앱을 열어 2-3가지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RH- 교차시험 연락 경위. 다시 자리로 돌아온 남편은 나란히 앉아 캔을 열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우리 둘 다 작게 놀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겠죠. 대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나중에 들려줘. 추궁이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방식의 부탁. 아이가 먼저 그 다음이 진실이라는 듯. 그 말 뒤에 남편은 등을 등받이에 살짝 붙이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꺼풀이 한번 길게 감겼다가 열렸습니다. 감정을 눌러 정리할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손. 다만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그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묻겠다. 감사는 감사를 의문은 의문대로. 남편은 2개의 서랍을 나란히 닫아두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멀리서 수술실 등이 수술 중에서 회복실 이송으로 바뀌는 순간 남편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술 경과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아주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단어를 골라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분께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절차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그 한 문장 속에 두 가지 결심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예의를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끝내 사실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 나는 남편의 옆얼굴을 보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 전 바다 위에 잠시 고요가 깔리는 순간이 이뜻 그의 표정엔 침착함과 금이 간 의심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볼 때 오래된 신뢰와 처음 보는 질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 괜찮을 거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질문은 미뤄졌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대표는 침대 곁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한 달 동안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끝자락에 묘한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겉으론 예의 바른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경계와 거리감이 분명히 깔려 있었습니다. 대표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다시 아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저 아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휴. 그는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지만 이미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세우며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대표는 한 발 물러서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저 아이의 안부가 궁금해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억누르려다 다 드러나 버린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중하게 대표님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대표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몇 번 더 병실 밖에서 아이를 지켜보다 갔었고 그렇게 6개월 후 퇴원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이 아는 그 사람, 회사 대표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눈치챘어. 대표가 달려왔을 때, 그리고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변명도 해명도 필요 없어.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내게 닿지 않았지만 방 안 가득 그의 결심이 전해졌습니다. 나는 내 결정을 내릴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기에 그 말은 더욱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내 결정을 내릴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그 말 뒤로 아무 대화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한때는 내 전부였고 지금도 내 안 어딘가에 흔적처럼 남아있는 이름. 그리고 지금의 남편. 나와 아이를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나의 삶 그 자체가 된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던 내 마음은 이제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앞으로의 선택을 견뎌낼 수 있으리라 스스로에게 말해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꾹 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흘려보내며 내 지난 세월과 흔들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결정을 담담히 기다릴 뿐입니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끝내 우리를 붙잡는 건 결국 곁에 있는 사람과 지켜야 할 삶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처럼 마음속 깊은 곳의 고백을 담담히 정리하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품고 계신가요? 운명 같은 재회 한 여자의 고백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